자, 안녕 얘들아. 파란토렌 양이 띵수쌤이야. AKA 우명수쌤이지? 오늘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학교에 와가지고 삼겹살 라면을 끓여 먹은 다음에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왜냐면 아침에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려고 하다 보면은 에너지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든든히 먹었어요. 또 다이어트는 점진적으로 하는 거니까 먹고 싶은 거 먹어가면서. 자, 왜 이렇게 아침 일찍 찍었냐면 작년에 가르쳤던 학생 중에 지금 국어 공부에서 어려움을 겪는 친구가 어제 새벽녘에 이미 선생님 잘 때 다행히 난 안 깼지만 그때쯤 얼마나 고민됐으면 보냈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네, 선생님이 공교육에 있는 이유는요, 사교육에서 자본주의의 논리에 빠지지 않고 국가가 주는 녹을 받아 먹으면서 여러분들한테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해주고 싶어서예요. 물론 선생님이 그들처럼 노력하지만 그만큼 돈을 못 버는 건 큰 함정입니다. 그래도 새벽 4시까지 얼마나 고민이 됐으면 이런 걸 남겼겠어요? 선생님이 늘 우리 친구들한테 얘기하지만 시중에 있는 강의도 제 사비로 보고요. 대성마이맥, 비타에듀, 그리고 메가스터디 쪽에 있는 것들도 매년 못 보지만 어떤 해에는 메가스터디 이러면서 조금씩 참고하고 보고 있어요. 흐름이나. 선생님 친구들도 학원계에 있고. 그래서 오늘은 여름방학 공부 방법 그것 좀 알려주겠습니다. 선생님이 들어가는 1반, 2반, 3반, 4반은 제가 친구들 귀에 피가 나도록 했는데 나머지 반들에서 이런 궁금증이 있어가지고 선생님이 특별히 좀 시간을 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와닿으려면 그 친구의 얘기를 그대로 좀 읊어줄게요. 괜찮지? 자, 선생님 땡땡땡입니다. 제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잠에 들려다가 정말 너무너무 좀 썽이 나서 연락드립니다. 늦은 시간에 연락을 드린다는 게 정말 예의 없는 행위인 것을 알지만 일어나자마자 띵수쌤의 답변을 보고 기쁘게 일어나고 싶은 뱀에 연락드립니다요. 그랬으면 좋겠지만 선생님도 아침에 준비하고 해야지. 그 다음에 지금 찍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빠른 거예요. 다른 선생님 일 미뤄두고 지금 널 위해서 찍고 있다. 그리고 널 위해 찍는 건 우리 지금 이걸 듣는 모든 고2, 고1, 고3에게도 해당하는 일이야. 너 덕분이야. 자, 제가 사실 국어 성적이 안 오릅니다. 저 모의고사 국어 등급 3등급인데 저 국어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진짜 미쳐버리겠어요. 책 정말 많이 읽는 편이라 중딩 때 저 국어 한 번도 90점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거든요. 근데 왜 이 모양 이 꼴일까요? 저 국어 하루 공부 3시간씩 합니다. 책도 일주일에 한 권씩 꼭 읽어요. 이건 진짜 대단한 거야. 도대체 제 문제점이 뭘까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선생님이 1학기 때, 1학년 때죠. 1학년 2학기 때 시 문제풀이반, 수능 문제풀이반 보충 수업 했었는데 1학기 때 방과후 애들에게 나누어준 프린트가 꼬질꼬질해질 정도로 외우고 마더텅 선생님이 추천한 기출문제도 다 풀었어요. 자, 정말 고민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우리 애들 위해서 표현기법을 다 모아놓은 요건데 지금 친구가 찍어서 보냈어요. 이렇게 꼬깃꼬깃해질 정도로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정말 노력을 기울인 건데 이렇게 해주면 고맙죠? 자, 그래서 우리 친구에게 피드백하는 게 아마 국어를 고민하고 있는 전체에게 피드백하는 자기 얘기 같을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해드릴 말은, 자, 여기 보니까 왜 이 모양 이 꼴일까요? 자기를 비하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노력 있잖아요. 공부 하루에 3시간 하고 책도 일주일에 한 권 읽는 거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 많지 않죠. 보통 시도하려고 하다가 무너집니다. 자, 선생님이 방학 때 어떻게 준비하라고 태도, 항상 태도와 자세예요. 공부에 점수를 높이는 것도 있지만 자세와 태도를 자기한테 익히고 실패도 해보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딛고 일어서는지 그리고 그럴지라도 꾸준히 하는 그 끈기를 배우는 겁니다. 그건 지금 고등학교, 중학교 시절에 몸에 체득되는 거예요. 나중에도 늘 수 있지만 지금 이 시기가 습관 형성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하는 거, 다시 일어서는 거, 나를 아는 거, 이게 사실은 공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사회에 나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네, 공부의 수치로 여러분들 판단하지 않아요. 선생님도 지금 그러고 있고. 그럼 이 시기에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배워야 될 건 내가 해야 될 게 있다면 좋은 것이든 싫은 것이든 하고 싶든 하고 싶지 않든 매진해보고 방법을 찾아보고 고민해보는 습관, 놓지 않는
끈기와 도전의 태도,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모양 이 꼴이라고요? 아니요, 지금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들을 지금 무너질 때가 온 건데 꾸준히 잡으란 소리죠. 그리고 방학 때 두 번째, 절대 욕심내지 마라. 막 공부하겠다고 선생님이 1, 2, 3, 4반한테 얘기했지? 중요하다, 여름방학. 적어도 입시생 입장에서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놀라고 하고 싶지만 입시생 입장에서는 이 시간 중요하다. 짧은, 한 달도 채 안 되는 짧은 시간, 주말 놀고 피서 갔다 오면 짧은 시간이에요. 20일 정도? 자, 그 시간에 학교 안 나오는 시간을 공부해라. 포커스는 국영수다. 그런데 하나 그때 얘기하는 거 있죠? 욕심내가지고 첫날부터 15시간 해가지고 지쳐가지고 질질대다가 나중에 2시간? 3시간? 그리고 아예 공부 안 하는? 펑펑 놀아버리는? 그딴 짓 하지 말라 이겁니다. 천천히 점진적으로 늘려가서 방학 중간 말쯤에 피크를 찍고 그걸 조금 유지하다가 고2 때 공부하는 습관을 연속으로 갈 그런 전략을 세워야죠. 보통 의욕만 앞서는 사람들이 처음 첫날에 엄청 많이 했다가 점점 꼬꾸라져요. 이렇게. 그게 아니야. 이렇게 가야지. 자, 그렇다면 이런 태도 부분에 있어서 이 모양 이 꼴이라고 비하하지 마라. 지금 잘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에 봉착한 거다. 봉착했다면 그 다음 해결책을 물어본 게 잘한 거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이 얘기해 줄게요.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는 국어를 진짜 제대로 공부했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가 될 거고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선생님도 계속 스캔한다고 했죠? 학원가나 사교육 쪽에 이런 선생님이랑 똑같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중요시하는 것들은 선생님이 영상을 가져오기도 하고요. 제가 저랑 맞는 것은 얘기하고 버릴 것은 취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사비로 가난해지면서까지 한 번씩은 들어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 국어. 선생님이 방학 때 국영수하라고 했는데 지금 국어 질문이니까 난 국어니까 자, 국어야. 그쵸? 자, 국어는요, 이 과목들이랑 성격이 좀 달라요. 국어는요, 전적으로 개념 원리를 익히는 것보다 개념 원리 중요해요. 개념 원리 중요한데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연습, 실전 적용, 그리고 계속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연습과 적용이 영어, 수학에 비해서 개념 이런 것들에 비해서 좀 얘가 더 중요하다는 거야. 얘도 중요하죠. 그쵸? 자, 여러분들, 자, 국어는 훈련입니다. 국어는 이 연습이에요. 그리고 매일매일 꾸준함이에요. 매일매일 하지 않으면요, 감각도 떨어지고요. 글을 읽는 스킬과 그런 것들이 쌓이질 않아요. 선생님도 이렇게 지금 얘기할 거 적어왔잖아요. 선생님도 이런 거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과탐이나 사탐처럼 인강에 목매달고 암기하고 막 이러는 게 아닙니다. 선생님이 누누이 강조했죠? 선생님 수업 들어갈 때 1, 2, 3, 4반 내가 이걸 수업에 녹여놓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활동을 많이 하는 게 노는 게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인강이나 수업은 많이 듣지 않는 거예요. 대신 들어야지 필요한 것만. 내가 중1 때부터 공부를 해왔는데 아직도 표현, 기교, 수사법, 직유법, 은유법, 서리법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구별 못해. 그거는 개념 공부하고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것들로 머릿속에 넣어야죠. 또 뭐 있어요? 시에서는 화자, 대상, 상황, 정서, 태도 이게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소설에서의 서술자 그리고 시점에는 4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구별할 수 있어야지. 최소한의 개념들은 알아야 됩니다. 과탐, 사탐은 엄청 개념 위주, 암기 위주인데 적용도 있지만 다르잖아요, 국어는. 글이 나오는 거예요. 국어는 글과 말을 읽는 겁니다. 근데 그 말조차도 시험에서는 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잘 읽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 국어에서 항상 강조하는 독해력이에요. 근데 독해력을 늘리는데 여러분들 뭘 하고 있냐 이거지? 인강도 필요한 것만 드는 겁니다. 완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필요한 거, 모자란 거.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뭐가 부족한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친구가 질문한 거, 자, 요게 중심이라는 거야. 요게 중심. 근데 중요한 건 이 친구 지금 공부 3시간 하고 있고 일주일에 책 한 권도 읽는데, 자, 다시 말할게. 책을 읽는 건 독해력을 늘리는 좋은 방법인데 그건 문제풀이, 시험 문제가 아니야. 시험 문제는 스킬과 전략이 있는 거지. 물론 평상시에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책을 읽어와서 어휘력과, 그쵸? 글을 짧은 시간에, 남들보다 더 짧은 시간에 정확하게 읽는 능력은 책 읽는 게 도움이 되죠. 하지만 수능을 준비할 때 책을 계속 읽는다고 해서 그게 전적으로 이퀄 시험 풀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되면 일주일에나 한 권씩 계속 읽어가지고 거의 뭐 1년이면 몇 권 읽으면 한 68권 읽나? 하지만 그건 책 읽는 거야. 문제 푸는 게 아니라.
됐죠? 제가 하나 지금 깨줬어요. 하나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 깨준 거야. 독해력에 늘리는 데는 영향을 미치지만 시험 문제 푸는 데는 그 전략과는 좀 다르다. 자, 두 번째, 국어 공부하루 3시간 한다. 그럼 묻겠습니다. 어떻게 공부하고 있냐? 선생님이 1, 2, 3, 4반 들어가서 얘기했어요. 얘들아, 방학을 맞이할 때는 있잖아. 다음 학기 내신을 준비해도 좋고, 근데 여러분들 독해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신도 그런 형식으로 나오잖아요. 수능형으로. 독해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독해 문제 중에서 좋은 문제,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풀어라. 아니요, 저는 문제집 풀래요. 해라. 어쨌든 해라. 근데 기출문제가 좋다. 공인된 문제다.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그거 하기 전에 또 뭐 말했어요? 선생님이 내줬던 기말고사의 문제들 한번 분석해봐라. 너네 꼭 문제 풀고 버리잖아. 시험 끝났다 놀자. 호! 노. 그거는 고등학생의 입시생의 자세가 아니에요. 시험 문제 출제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직강을 여기서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듣고 그 문제를 푸는 건데 많이 틀렸다면 선생님들 수업을 열심히 안 들었거나 포커스를 잘못 맞췄거나 문제 푸는 생각이나 사고에 오류가 있다는 건데 분석 하나도 안 하고 버리지? 점수만 확인하고? 그래서 1, 2, 3, 4반은 내가 버리지 말라고 했어. 반드시 다시 분석해봐야 돼. 선생님이 심지어 선생님 유튜브에 2-3시간 걸려서 해설 강의까지 올려놨어. 자, 선생님이 안 들어가는 반 친구들은 선생님 블로그에 수사법, 표현기법 문제도 좀 올려놨고 선생님 유튜브에 여러분들 위해서 노력해서 해설 강의도 올려놨어. 좀 봐. 자, 그렇다면 왜 그걸 보야? 내가 뭘 자꾸만 실수하는지 알아야지. 지금 딱 우리 선생님이 들어가는 반 친구들도 다시 풀라고 해서 푸는 친구들 다행히 또 선생님 영감 받아서 푸나 봐. 풀었는데 그제서야 저 이거 제가 문제 푸는 방식이 잘못된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한 친구가 있었는데 다시 보니까 그게 아닌 거야. 내가 어디서 사고 지점에서 놓친 거야. 자신을 알아야지. 내 독해력을 알아야지. 내 독해력 알 생각도 안 하고 시험 문제 버려버리고 혼자 또 새로운 문제집 사서 풀고 앉아있으면 그게 무슨 도움이 되나.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나를 알아야 되는데 그냥 문제만 풀고 있으니 문제라는 겁니다. 국어 3시간?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안 늡니다. 자신을 분석하는 거 어렵고 귀찮고 싫지. 까발려지고 민낯이 드러나니까. 근데 해야 돼. 똑같은 시간을 투자하고 올리고 싶다면. 자, 그랬을 때 자, 여러분들 마더텅을 한 번 다 풀면 뭐해? 어떻게 푸느냐가 중요한데 자, 봅시다. 항상 분석이 필요한데 여러분들 많은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푼 문제를 분석하고 뭐가 부족한지 알고 채워야지. 뭐가 부족한지 알 때 인강도 신청해서 내가 필요한 것만 끄집어 들을 수 있고요. EBS 강의도 필요한 것만 들을 수 있어요. 국어는 개념, 필수 개념, 뭐 시의 화대상 정태, 그리고 표현 기법, 뭐 시의 대칭 구조 이런 것들은 알아야 되되 나머지 그걸 이해하고 나면 계속 연습해야 돼. 시 해석하는 연습. 그래서 기말고사 때 3번 매미 울음소리 그거 원래 화대상 정태 찾고 표현 기법 적용할 수 있어야지 풀리는 문제다 라고 했어요. 그렇게 풀어야 감으로 막 읽고 이거 같아가 아닙니다. 단적으로 그래요. 자, 그러면은 자, 선생님이 이렇게 피드백하는 게 얼마나 자세한 걸 가르쳐 줄 수 있겠니? 짧은 시간에 다 못 가르쳐 주는데 큰 흐름을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거야. 자, 문학은요 표현기법이나 그 부분에 갈래 있죠? 갈래에 뭐 예를 들면 시에는 화대상 정태고 소설에는 서술자, 시점, 인물, 사건, 배경 이런 건 알아둬야지. 근데 이걸 알아두는 걸 외우라는 게 아니라 찾아낼 수 있어야지. 시를 읽을 때, 소설을 읽을 때. 그게 능력이잖아. 암기가 아니라. 그지? 즉, 뭐야 결국은? 독해력이야. 근데 시험에 맞는 독해력이 따로 있다는 거지. 책을 읽는 게 아니라. 그럼 이런 것들은 알고 있고 어떻게 해야 돼? 문제를 풀어보고 연습해야지. 자, 이건 선생님이 평상시에도 강조하는 거야. 학기 중에도. 계속 매일매일 국어 해야 된다. 시험이 없는 시험 중간고사 내신 준비 기간 아닌 한 달 정도 앞에 있을 때는 모의고사 기출을 풀면서 이 연습을 하라는 거야. 한 지문씩. 그런데 시험 이제 한 달, 시험 전 한 달 다가오면 내신에 들 때 파라는 거야. 네, 누누이 얘기했죠? 그랬을 때, 자, 방학은 어떤 거야? 자, 요 시기, 요 문제 연습하는 시기가 일상에서는 하루에 한 지문밖에 못했으면, 자, 방학 얼마나 시간 많아? 수업 1교시부터 7교시까지 하는 거 시간 남잖아. 그쵸? 그럼 이 방학 때 2-3 지문은 더 해야지, 하루에.
매일매일. 자, 문학은 뭐? 이런 것들을 확실히 알아두고 찾아야지. 서리법인데 뒤에 그 효과가 맞는지 이런 것들. 대유법인데 맞는지. 공간각적 이미지를 썼는데 맞는지 이런 것들을 이론적으로 알고 문제에서 풀 수 있어야지. 그걸 계속 연습하고 내가 뭐가 문제인지 풀고 나서 생각해 봐야지. 자, 비문학은요. 자, 비문학은 이건 선생님 팁인데 제목이 안 나오잖아. 문학은 제목이 나오는데 비문학은 제목이 안 나와. 왜? 제목이 주제야. 비문학은 읽고 주제를 찾는 거야. 그 다음에 푸는 거야. 그럼 문제에서 어휘를 묻거나 그 글 자체의 내용을 묻거나 보기 박스로 해석할 수 있게 한 번 더 해석할 수 있는 문제를 내. 그러려면 글 자체를 알고 있어야지. 글 자체 정보를 직독직해 하는 거야. 그 글만 제대로 읽어야 된다니까? 그러려면 당연히 독해력이야. 글을 읽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자, 이런 우리 친구 같은 딜레마에 빠지면 어떤 건 줄 알아? 그냥 문제 풀고, 마더텅 기출이나 그냥 문제집 풀고, 뒤에 해설 보고, 아, 이렇구나. 내가 이걸 놓쳤네? 끝. 자, 잘 봐. 그 글에 출제자나 그 글을 쓴 사람 편집자가 뒤에 해설 달아놓은 건 이게 보편적이고 이렇게 풀라는 거야. 이 내용을 찾아야 된다는 거야, 이 내용을. 근데 여러분들이 해설자랑 똑같은 생각하면 어떡해? 여러분들 어디에 사고에 문제가 있거나 읽는데 문제가 있어서 혹은 어휘력이 안 되거나 해서 거기서 놓쳐서 틀리는 거야. 그러면 딱 해설 보고 아,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인데 그럼 나는 이걸 왜 틀렸지? 나는 이걸 왜 틀렸을까? 수학처럼 오답노트 만들라는 거 아니야. 또 오답노트는 다시 또 그거 외우는 놈들이 있어. 그거는 암기의 연속입니다. 그게 아니라 풀고 나서 내가 이 지문을 풀었는데 이게 틀렸네? 그럼 다시 돌아가서 봐야지. 나는 뭘 이해를 잘못했을까? 앞단락을 건너먹나? 그냥 내가 이거라고 생각하고 맞다고 생각했나? 다시 보니까 아니네? 혹은 내가 이 단락에서 너무 많은 개념들이 나오고 과학 지문이라서 헷갈리는데 이거 뭘 놓쳤지? 내가 답을 왜 5번인데 오답을 4번 헷갈렸을까? 헷갈리는 건 정확히 모른다는 뜻이야. 팩트폭력 가자. 헷갈린다는 건 내가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럼 왜 몰랐는지 찾아야지. 시간이 많이 들어도 미친 듯이 파고들어서 생각해야지. 그 다음에 다른 지문 읽을 땐 안 그러려고 그래야지. 너네 이 지문 내용 안다고 이 지문 또 나오니? 읽는 방법이야. 그리고 읽는 방법에서 내가 독해를 어디서 문제점이 있냐는 거야. 내가 읽는데 어디서 사고가 막히고 어디서 이해를 못하냐는 거야. 그 이해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는 걸 찾아야지.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아니야. 문제를 풀고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거야. 그게 국어, 영어랑 수학이랑 다른 국어의 개념과 원리보다 훨씬 더 훈련과 연습과 적용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리뷰, 나를 분석하는 작용이 필요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시험 끝나고 여러분들 막 놀잡한 분위기일 때 내가 했던 거 있지? 반드시 이번 기말고사 문제들 리뷰해라. 다시 봐라. 자, 마찬가지야. 국어 공부할 때 국어의 본질은 독해력이야. 그렇다면 여러분들 상위권, 나는 상위권이야? 95점 맞고 96점 맞아? 그런데 방학 때 인강을 그냥 풀로 듣고 있으면 안 되지. 여러분들이 부족한 거 판단하고 더 독해 연습 많이 해야 돼. 자, 중위권이야? 공부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선생님이 정해주잖아. 자, 독해 연습할 때다. 하위권? 자, 여러분들 실력만큼 어휘력 키우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자꾸 너네들 막 15, 몇 시간 단위로 생각하지 말고 내가 부족해서 내가 여기 있는데 이만큼 꿈을 꾸면 안 돼. 내가 여기 있으면 여기까지 높인 다음에 차례차례 높여야지. 내가 여기 있으면 부족한 걸 높여서 간극을 채워야지. 근데 여러분들은 뭐야? 자기에 대한 분석도 없이 문제 풀어야지, 수업 들어야지. 여러분들이 뭐가 부족한 줄 알고, 여러분들이 어딜 채우는 건 줄 알고, 시간 낭비하고 싶니? 시간이 그렇게 중요하다며. 잘 시간, 놀 시간, 공부할 시간 다 여러분들한테 필요하잖아. 그러면 효율을 높여야 되잖아. 아니, 효율을 높이지 않더라도 방법과 전략이 맞아야 되잖아. 중학교 시절 생각하지 마. 그때는 여러분들 많은 활동 중심에 그래도 배운 것 그대로 외우거나 그 전날 벼락치기에도 90점 넘어. 그때는 사고하는 것보다는 딴 거잖아. 전적으로 국어는 갈수록 독해력입니다. 자, 비문학의 독해력은 뭐야? 그 글을 직독직해 할 수 있냐는 거고, 여러분들이 틀렸으면 다시 돌아가서 내가 어디서
사고의 문제점, 읽는 방법에 문제점이 있는지 찾아내야지. 전단락을 그냥 내 식으로 마음대로 해석했다든가 그럼 안 그러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어휘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추리하면서 읽는 것조차 안 되면 어휘력을 늘려야지. 안 그래? 자, 그런 것들을 좀 연습하고 반성해보고 문학은 요거 부분들을 탄탄히 하고 문제 연습을 많이 해야지. 똑같이 내가 왜 틀리는지 어디서 부족했는지를 파악해야지. 자, 방학이라 함은 연습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기회야. 학원을 더 많이 다니고 강의를 더 많이 듣는 게 아니라 수업을 더 들어볼까 인강을 더 들어볼까 그런 게 아닙니다. 그치? 그리고 암기하는 게 아니야. 자, 여러분들은 항상 착각하는 거 밑줄 긋고 막 필기하고 문제 푼 자료들이 많이 쌓이면 공부한다고 착각하지? 웃기지 마. 그건 그냥 자료만 쌓일 뿐입니다. 진짜 공부는요, 훈련하고 내가 그렇게 사고할 수 있게 문제를 받아들였을 때 어떤 것들을 어떻게 읽을 것인지를 고민하는 거야. 응? 자, 잘 들었죠? 내가 열심히 하고 싶은데 의욕과 의지가 넘치는 거 아주 칭찬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의욕과 의지를 꾸준하게 지켜가서 방학 끝까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놓지 않는 거야. 그게 차이야. 공부를 잘하고 못하는 거 떠나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포기하지 않는 거. 그게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의 실력은 다 달라. 그럼 나를 잘 알고 어디서부터 해야 되는지 욕심을 버리고 망상을 버리고 현실을 정확히. 선생님이 교술갈래일 때 얘기했지? 교술갈래의 사고의 핵심은 뭐라고 했어? 관조야. 관조의 의미가 뭐야?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한 발짝 떨어져서 대상을 관찰하는 거야. 그게 나든 주변의 사물이든. 그리고 그 속에서 있는 문제점이나 본질을 파악해서 진리를 전달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거는 여러분들을 관조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나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고 연습하면서 차곡차곡 다져나가는 거야. 내 실력을 객관적으로 알고 나서 차곡차곡 다져가면 내가 미친 듯이 열심히 했다는 거는 주관이야. 차곡차곡 쌓아가야 돼. 6, 7개월 걸려. 1년 걸려. 안 해본 사람은 2년 걸려. 근데 왜 이렇게 조바심을 내고 급하게 갑니까? 그걸 깨트려야 돼. 그게 욕심이고 자기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못했다는 겁니다. 3시간을 투자? 3시간을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선생님 말대로 하니까 몇 문제 못 풀고요. 3시간이 가요. 그래도 해야 돼. 그게 여러분들의 사고의 문제점일 수 있고 막히는 부분인데 그걸 안 붙잡고 문제만 들이다 많이 풀면 뭐하나? 자괴감이 듭니다. 왜? 나는 양적으로 많이 했는데 안 되니까. 난 그게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한 거라고 생각하거든. 관점을 바꾸십시오. 자, 책을 읽는 건 여러분들 교양을 쌓는 데 좋지만 시험을 준비하는 데는 약간의 이질적이다. 기본적인 독해 능력의 향상은 있지만 됐죠? 그러면은 우리 친구가 질문한 거에 대한 게 해답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학 때는 더 많이 연습하는 거. 자, 선생님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이런 진리를 전달하면 주변에 유튜브에 좋은 강의나 좋은 강사들의 동기부여 있으면 정승재도 있고 많잖아요. 스터디 코드도. 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 패러디하는 게 아니라 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 그게 국어의 본질이에요. 적어도 국어를 진짜 제대로 공부하고 분석해보고 학습하고 여러분들을 수업하기 위해 준비한 사람으로서 선생님은 그렇게 이 얘기밖에 할 수 없어. 겹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은 좀 진지하게 얘기했는데 우리 친구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나머지 우리 이걸 듣는 모든 친구들도 자, 지금 어떤 때야? 딱 방학 1주 시작해서 실컷 놀고 있을 때야. 정신 차려. 그렇게 놀다 오면 방학 다 가. 수험생 선배로서 여러분들 인생 선배로서는 편히 놀아. 괜찮아. 인생 길어. 괜찮아. 재수 3수 5수 해가지고 네 원하는 꿈 이루면 돼. 라고 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렇게 할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고3 바로 입시를 앞두고 있는 여러분들의 입시생을 대상으로 하는 저로서는 이렇게 얘기할게요. 여름방학 뭐하냐? 띵까띵까 놀지 말고 가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주변에 춤추지 말고 알려준다면 알려준 것대로. 춤추지 마라. 주관에 빠지지 마라. 자, 노파심에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찍어줬습니다. 오히려 우리 제자를 통해서 지금 방황하고 있는, 고민하고 있는 고1, 2, 3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니까
꼭 잘 듣고 제발 실천으로 옮겨주세요. 알겠죠? 방학 계획을 다시 세워보세요. 국어는요, 독해력이고 훈련, 연습, 적용, 나에 대한 분석과 시도, 도전, 바뀌려는. 알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한테 거의 선생님이 준비한 모든 얘기를 다 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파이팅입니다. 힘내요. 자, 아침 먹는 거 다 꺼졌다. 파이팅!